기초연금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원격 진료에 따른 의사협회의 시위와 청와대 수석 비서관까지 나서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불씨가 다 꺼졌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어린이집 과잉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적인 어려움이 있고 노인 요양시설 또 제약업계의 불만, 건강보험료 제도 등 마치 이 처리를 잘못하게 되면 요원의 불길처럼 엄청난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두 가지를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로 어제 새벽밥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방에 와서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을 현실화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명쾌합니다. 사회복지법인과 태생적으로 다른 민간복지시설에 동일한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현실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 요양시설뿐만이 아니라 그 어린이집에서 그 보육시설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 시행 결과를 보면서 어떤 그 조치가 필요하면은 시행을 두 하도록 번째로 하겠습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입니다. 지난 2년간 시행을 해보고 또 연구조사 결과도 좀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 자체도 지금 2월 1일부터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발효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아젠다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토의를 좀 하고 서로 간에 납득이 된 후에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런 걱정,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예를 하기에는 지금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약협회 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제도 보완이나 아니면은 개선 방안을 논의해서 최소한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해야 된다면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거기서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장관님, 우리가 어떤 제도를 바꿀 때 소위 변법을 하게 되면은 이해 득실이 달라집니다. 그 이해 득실이 달라졌을 때 접점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변법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된다면은 고통을 분담해야 됩니다. 어느 한 측이 고통을 전담하게 되면은 그 고통을 전담하는 측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죠. 두 번째로 변법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이 된다면 이익을 경분해야 됩니다. 그 이익을 어느 측이 독점을 한다면 절대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측에서는 가만히 있지를 않게 되죠. 그 판단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분과 정의와 합법을 추구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 이면에는 이익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받는지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설득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정부가 이거는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위성만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면 결단코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형 실거래가라는 제도가 변법이 됐지 않습니까? 2년 전에 변법이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변법이 되었을 때 누가 득이고 누가 실인가를 명확하게 계량적으로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그 입증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포괄적으로 이거는 필요하다, 이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해서는 갈등의 소지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이 제도의 시행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